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이건근입니다. 공영형 사립대학을 주제로 멘트를 하는 세 번째 순간입니다. 될 수 있으면은 이 방송 자체가 특성상 한 15분 안에 종료가 돼야 될 텐데,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감정이 격해져서 할 말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시간 안에 정말 많은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 발음이 굉장히 빠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주제는 이 공영형 사립대학이 국고를 낭비한다라는 그런 주장에 대해서 저는 대단히 비판하고자 합니다. 공영형 사립대학은 전혀 국고를 낭비하는 정책이 아니라 오히려 국고를 강하게 하는 정책인 것입니다. 그럼 제가 그 논리를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립대학의 국고를 낭비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정말 오해를 많이 하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자, 국립대학과 순수사립대학의 그 자산의 성질을 한번 논해보도록 하십시다. 국립대학은 아시다시피 거기 국립대학에 있는 모든 자산은 다 국가 것이지요. 국유화한 거예요. 국유화한 거예요. 그리고 순수사립대학은 그러면 사유화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순수사립대학은 개인의 것이 아닙니다. 순수사립대학은 공유화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순수한 국유화로 볼 거는 아니고 한 공유화 정도도 되지요.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공영형 사립대학은 바로 이 국립대학과 그리고 공유화되어 있는 사립대학의 그 중간에 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영형 사립대학은 훨씬 더 국유화에 가까운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무슨 돈이 있어서 공영형 사립대학을 만든다고 해서 이 사립대학에다가 자금을 운영비 절반을 대주겠느냐라고 말씀들 하셔서 다른 정책은 전부 다 뭐라고 하지 않지만 유독 공영형 사립대학에 반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는데요. 자, 따져보시죠. 그렇다면 우리나라 고등학교의 경우에 국립고등학교하고 사립고등학교의 납부금의 차이가 있나요? 납부금의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제 두 딸들은 사립고등학교를 모두 나왔습니다. 하지만 국립고등학교의 납부금보다 더 비싸지 않게 저는 돈을 내왔습니다. 더군다나 2021년도에는 모든 고등학교가 전부 무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대학교의 경우에 사립대학이라고 해서 그 납부금이, 등록금이 무상으로 지급할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자, 거기다가 저는 이제 논리를 또 한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 정책. 유독 지금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서울은 사립대학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지방은 국립대학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현재 편제가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수도권에는 서울대라고 하는 국립대학이 있지만 이거를 제외하고 나면은 서울은 사립대학 천지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지역 균형 발전을 생각한다면 지방에 있는 사립대학에 바로 그 지분의 절반을 국가에 그대로 양도를 한다면, 하고자 하는 사립대학이 있다면 그건 국가가 받아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공영형 사립대학으로 전환을 하려는 대학이 많이 있느냐? 거의 있질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공영형 사립대학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대학이 그렇게 많이 있지 않을 바에 그렇게 하겠다 하는 대학이 있으면은 받아주면 되는 거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정도의 논리로 따진다면 공영형 사립대학을 오픈시켜 놨을 때 이게 어떻게 국고를 낭비하는 대단히 커다란 어떤 우려를 발생한다는 것입니까?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자, 두 번째 비판하는 분들의 논리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일반 대학 중심으로 너무 우리나라 대학이 고비용이고 그렇죠 효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리가 있죠. 그분들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4년제 대학생 숫자가 전체 대학생들의 78%입니다. 그리고 전공과 일자리가 일치되지 않는 비율이 한 50%고요. 그리고 필요로 한 학력보다 높은 근로자의 비율이 전체 21.2%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하는 말대로 따진다면 현재 대학생들의 4년제 대학을 나온 분들이 거의 한 절반 정도는 소위 말해서 실업계, 그러니까 기능대학화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쓸데없이 예를 들어서 영어 영문학과를 나와서 결과적으로 뭐 어디 청소하시는 그런 업체에서 근무를 한다거나 뭐 이렇게 된 경우라면 굉장히 자기 전공하고 일치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비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4년 동안 엄청난 어떤 교육비를 투자를 하고 그런데 그 전공만큼 실제 사회에서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고비용 저효율의 정책. 그런데 이러한 현상은 서울대와 수도권 중심의 사립대학이 누린 그 기득권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학벌주의가 결과적으로 산업계 뭐 이런 게 연결되는 소위 기능적인 그런 식의 학풍을 굉장히 멸시하게 되는 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학벌주의를 완화시켜만 준다면 아마 그 분들이 얘기를 하시는 그러한 고비용적인 그런 대학생들이 실속 있는 대학으로 옮겨갈 것입니다. 요지는 학벌주의가 원인입니다. 그 학벌주의를 없애주세요. 그 다음에 가서 그 고비용적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공영용 사립대학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신 분들의 논거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고등교육기관, 그러니까 대학들이 명확한 역할이 구분이 되어져 있지는 않는다. 그래서 이분들이 하는 말이 또 고등학교 예산, 고등교육 예산, 대학 예산이 전체 사립대학에 재정 지원되는 비율이 불과 17.7%. 이건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요. 사립대학에다가 재원을 줄 수 있는 돈의 한계가 매우 적다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라보는 입장에서 다릅니다. 먼저 상위권에 있는 사립대학에서 볼 때는 돈도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걸 나눠 먹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 거고, 하위권에 있는 소위 그러니까 지방 사립대학의 입장에서는 돈도 얼마 없는데 위에서 다 가져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입니다. 지방 사립대학의 경우 그 일부라도 이거를 공용화 시켜주게 되면, 그래서 충분하게 재정 지원해주게 되면 사립대학에다가 그 재정 지원할 여분이 더 많이 남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하시는 논리가 말이 되질 않죠. 공용형 사립대학을 만들어서 그 사립대학에서 제껴내면 결과적으로 사립대학에서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남지 않겠습니까? 수도권 사립대학은 서열화되어 있고, 그리고 국립대학은 지방에 거점화가 되어서 이미 수혜를 많이 누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방 사립대학이 바로 위기에 빠지게 되게 되는 거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제가 많이 건너뛰고요. 그럼 이제 문제는 뭐입니까? 돈이겠죠. OECD 기준의 GDP의 1.1% 정도가 대학 지원 예산입니다. 평균적으로 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현재 10.8조 정도 되는 돈에서 약 9조 정도가 증액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약 9조 정도를 아주 쉽게 말씀드려서 대학에다가 주고 있는 돈도를 2배 정도 늘려주게 되면요, 그러면은 현재 이러한 그 재정적인 어려움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사립이 됐든 국립이 됐든 거의 비슷하게 납부금을 내게 되는 거예요. 북부 유럽 같으면은 납부금을 전혀 내질 않죠. 그리고 또 다른 유럽 지역 밑에 가면은 사립대학이나 국립대학이나 그 납부금의 차이가 거의 없어요. 결국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수가 있죠. 그러면 그러한 재원은 도대체 그 9조 원은 어디서
발생할 수 있느냐? 발생할 수 있죠. 그게 바로 뭐냐면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사교육비예요. 그냥 아주 적게 잡은, 그러니까 교육부 통계만 보더라도 전체 사교육비가 20조 원이나 되지 않습니까? 그 20조 원 중에서 9조는 충분히 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사교육이 왜 나왔습니까? 그게 바로 대학 서열화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또 그 학벌주의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학벌이 좋아야 출세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사고 자체를 아예 씨앗을 없애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은 현재금 서울대나 연세대나 고대나 이러한 유명 사립대학을 전부 다 없애버리면 되는 건가요? 그러실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거꾸로 말해서 지방에 있는 사립대학을 육성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육성된 지방 사립대학이 그 지역 경제에 많은 도움을 주고 그 지방 사립대학에 있는 그 대학생들이 서울로 갈 필요 없이 그 지역에서 풍요롭게 살 수만 있게만 해준다면 이런 일들이 다 사교육비나 학벌주의나 이런 것들이 다 완화될 텐데 지방 사립대학들은 모두 다 기능대학이나 이런 소위 그런 일을 너희들은 하고 우리 우수한 자원을 가지고 있는 수도권 사립대학은 그 기득권을 누릴 테니까 그렇게 살아라. 이게 바로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결론을 내려드리면은 고등교육기관 간의 명확한 역할이라는 것은 그 자연스럽게 만들어져야지 수도권은 상위에 있고 그 비수도권은 그냥 기능적인 대학으로만 존재하고 이런 식의 사고방식은 매우 잘못되었다고 비판합니다. 네 번째로 또 비판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대학 정책이 대학 서열화를 완화하기 위해서 거점 국립대학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는 지방 사립대학은 일단 제껴두고 국립대학만큼이라도 육성하려고 노력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국립대학들을 네트워크화해서 소위 서울에 있는 이 상위권 대학과 싸우게 하려고 하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반대를 많이 하고 계세요. 그분들은 논리가 이겁니다. 기존의 사립대학에 투자해야 할 그 재원을 국립대로 돌려서 투자를 하고 있는 거다. 그렇게 되면은 현재 사립대학의 대부분인데 이게 무슨 타당한 일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일부분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긴 하는데 문제는 그렇게 비판하신 분들 자체가 수도권 중심의 대학 서열화를 고착화하려는 것에 불과해요. 이미 사립대학이 대부분이면 그대로 가야 한다는 얘기입니까? 공영화, 즉 지배구조를 국가에다가 완전히 절반 이상을 그대로 다 주겠다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방 사립대학부터 빨리 이거를 구제를 해줘야죠. 지방 사립대학을 무너뜨리게 되면요 지역 경제는 정말 덩달아서 힘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조금 세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소위 공영형 사립대학을 굉장히 반대하고 있는 아주 그 유명한 한 학자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단선적이고 공영형 사립대학에 대한 반대 논리가 이거였거든요. 제가 물 한 잔 마실게요. 단선적이고 이념에 치우친 접근 방식 이거는 안 되고 상대적으로 별 문제 없이 운영되는 사립대를 막대한 국가 재정을 투입해 가면서까지 국립대로 전환하려고 하는 이러한 공영형 사립대학 제도는 그 설득력 있는 논거를 납세자들한테 제대로 제시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정말 제가 세게 얘기를 안 하려고 했지만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은 그 인식 자체가 매우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알아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명하고 가장 으뜸가는 교육 정책학자이시더군요. 그런데 정말 외람되게도 뭔가가 대단히 인식 자체부터 잘못되어 있고 공영형 사립대학교 논리 자체도 제가 볼 때는 공부 좀 더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선적이고 이념에 치우친 접근 방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공영형 사립대학 제도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국가가 당연히 책임져야 할 대학 공교육을 사립대가 그 국가를 대신해서 건전하고 공정하게 운영을 한 경우일 때 그분들이 학령 인구 문제로 어려워서 그 지배 구조를 이제 절반 다 국가에다가 헌납하겠다고 이렇게 내놓는다면 그걸 마땅히 받아서 그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서 그 지역을 위한 교육 서비스를 그 대학에 요구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지역민들을 위한 직업교육, 자격증, 어학, 수학 공부 이런 거 기존에 사교육비를 들여서 했던 거 있죠. 이런 것들을 그 장돌뱅이 강사들이 즐비한 일반 학원들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합니까? 그렇지 않은 학원들도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완전히 상업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아주 정상적인 그리고 공정한 금액으로 아니면 연가 아니면 무료로라도 이렇게 정상적인 학위를 받은 전문가들에게 이렇게 맡겨두게 되면 이것이 그거는 교육 서비스를 공영화를 한 지원해준 그 대가로서 그 대학이 시민들한테 제공하게 한다면 이게 어떻게 이념적인 거고 이게 단선적인 것입니까? 한 번 더 공부를 자세히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써놓은 논문에 나와 있으니까 그거 한 번 더 보시죠. 자, 두 번째 드리겠습니다. 상대적으로 별 문제가 없이 운영되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사립대가. 참. 이거는 제가 분노해야 될까? 이건 정말 가소로운 생각이시죠. 아니, 이거 중학교, 고등학교도 아니고, 초등학생도 다 아는 사실이죠. 아니, 왜 전문가이신 분께서 그걸 모르세요? 우리나라 사립대학이 지금 현재 별 문제 없이 잘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운영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거는 서울에 그 잘 사는 그 공룡 같은 대학에 말이죠. 대한민국에 있는 지방 사립대학에 거의 대다수가 지금 재정 지원이 안 돼서 얼마나 힘들어 하시는데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거는 대단히 인식 자체가 잘못되신 거고요. 자, 세 번째 이런 말씀하셨어요. 막대한 국가 재정을 투입을 하신다고 해서 이게 문제라고 하셨는데요. 공영형 사립대학 제도에 대해서 반대하신 분들이 하나 같은 논리가 그겁니다. 돈이 너무 많이 든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사고방식을 계속 갖고 계시면요. 현재의 대학 서열화 절대 못 고칩니다. 알량한 그 학벌로 국민들을 옥죄고 있고요. 그러지 마시고요. 그 그 혜택 누리고 기득권 갖고 있는 거 지방 사립대학에 나눠주세요. 그리고 정정당당하게 좀 아량 좀 베푸셔서 지방 사립대학과 정정당당하게 한번 경쟁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자, 네 번째로 제가 비판하고 싶습니다. 국립대로 전환해야 한다는 이유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겠다고 그랬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공부 좀 더 하시라는 겁니까? 한 겁니다. 공영형 사립대학 학교가 어떻게 국유화되는 겁니까? 공영형 사립대학은요, 사립대학의 정체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그 지분의 절반을 공유화하는 거예요. 공유한 거예요. 공유. 사람들과 나누어 갖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신에 재정 운영을 투명하게 하고 공정하게 하고 무엇보다 그 사립대학 구성원들의 민주적인 절차 속에서 또 더 중요한 것은 그 지역사회가 그 존립 기반을 전부 다 보장해주는 그야말로 참 교육 방식인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게 국유화 시킨다는 것이에요? 국유화 아닙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설득력 있는 논거를 납세자들한테 제시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납세자들이 소위 증세를 하지 않을 테니까 한번 제시해보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린 이 정도 두 가지, 대학 서열화 없애는 것, 그리고 지역 균형
취업 균형적인 발전, 그리고 우리 사교육비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우리 시민들에게 그 사교육비를 전면적으로 다 없애드린다는 것, 이러한 정도의 변론으로도 설득력은 충분합니다. 그래서 대학 서열화의 완화를 위한 그러한 것을 충분히 내가 드렸으니까 그런 식의 것을 보장해 준다면 우리 납세자들께서 증세에 저항하지 않을 겁니다. 증세에 저항하신 분들이 계시겠죠. 어떤 분들이겠습니까? 바로 돈이 많아서 철철철 많은데 그거를 금고 속에 꽁꽁 붙잡아 들고 계시는 우리나라 1% 부자들, 거기에 더 추가한다면 10%의 부자들, 이분들이요 부유세 내야 됩니다. 제발 그 돈들 가난한 사람들이 다 만들어 놓은 돈 아니겠어요? 내놓으세요. 부유세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산 증세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 나라를 IMF 때문에 벌어진 이 빈부격차를 좁혀가야만 되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모든 국민들은 아닐지라도 대부분의 국민들은 찬성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공영형 사립대학에 반대하시는 소위 사립대학에 국고를 낭비할 수는 없다라는 사고방식은 매우 타당하지도 그리고 정당하지도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다음 네 번째 공영형 사립대학에 대한 저의 생각을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